손상된 차들을 위한 종합병원 자동차 정비소. 바로 이곳에서 감쪽 같은 오해형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업이 위험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0.1g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까다로운 작업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복원되는 자동차. 그런가 하면 헌차의 환골 탈태. 자동차 래핑 복원 역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디테일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죠. 필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나게 되는 래핑의 기술. 여기에 티끌 하나 없는 무결점 세차로 차체를 탈바꿈시켜주는 정밀 세차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세세하게 하는 게 디테일 세차라고 봅니다. 세차로 새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무한 변신의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인천에 위치한 1급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승용차 한 대가 수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데요. 선생님 이거 이 차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 네. 이쪽 스태프 철판이라 그래서 바닥에 스태프 철판이 파손이 많이 심해가지고 입고된 차량이고요. 밑에 그 장애물을 확인을 못하고 주행을 하시다가 밑에 부분이 이제 파손이 된 부분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상의 다양한 돌발 변수들. 물론 손상 정도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요즘은 수리만으로도 새것 같은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자동차 복원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판을 전문적으로 교체하고 판금, 도장하는 정비사들의 작업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스태프 철판은 교환을 할 거고요. 이쪽 뒤엔다 밑부분은 판금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판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철판이 스크래치가 나고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으면 사고 나기 전 모습과 똑같이 복원을 해드리는 작업을 판금이라고 하죠. 진단 후 수리가 시작되는데요. 근처에 달려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탈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본격적인 판금 작업에 앞서 멀쩡한 부분들이 추가로 손상되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탈거 작업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판금 시작하겠습니다. 묵직한 연장을 챙기는 작업자. 지금 가져오신 거는 뭐예요? 지금 꺽쇠라는 연장인데요. 1차적으로는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이 꺽쇠를 이용해서 각을 펴낼 거고요. 움푹 들어간 표면을 다듬기 전에 먼저 철판의 측면 각도부터 잡아줘야 한답니다. 꺽쇠 끝을 때려 그 반동으로 접혀 들어간 모서리 쪽을 당겨낸 다음 망치로 두들겨 가장자리 면의 각도를 살려내는 작업자. 각은 다 펴준 거예요. 연장으로 하는 건 끝났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판금을 할 거예요. 이건 글라인더라는 기계인데요. 도장면에 칠이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칠이 묻어 있으면 용접이 안 돼요. 생철판이 나오도록 칠을 벗겨낼 거예요. 이 아랫부분에는 페인트 외에도 스프레이 형태의 실리콘막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면을 말끔하게 벗겨내기 위해선 그만큼 여러 번 손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면을 잡을 작업을 할 거고요. 이 기계를 이용할 거예요. 스포트 용접이라 해가지고 찌그러진 철판을 용접해서 펴내는 기계예요. 고압 전류를 이용해 손상면을 펴준다는 스폿 용접기. 덕분에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일일이 한 땀 한 땀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이걸로 퍼내서 면을 뽑아내는 거죠. 변형된 금속 표면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선 실제 상처난 부분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작업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부분을 판금해서 땡겨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방에 나올 수는 없어요. 몇백 번 이상은
쳐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 되돌려야 하는 복원 작업이기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선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스폿 용접으로 꺼진 면을 당겨낸 이후에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용접점을 그라인더로 다듬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직은 거칠어 보이기만 하는 표면을 손으로 만져가며 평활도를 확인하는 작업자. 손으로 면을 느껴야 돼요. 기계가 펴주는 게 아니고 그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피는 부분이라서 판금은 그냥 작업자의 손에 의해서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도구로 어떤 작업을 할지 모든 것은 작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때문에 책임감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량을 절단할 건데요. 기존의 철판을 요만큼 절단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작업 부위는 판금 대신 새로운 철판을 잘라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쪽은 지금 철판이 많이 들어가서 복원을 한다 그래도 100%는 좀 힘들기 때문에 교환을 할 거고요. 언뜻 교환이라고 하면은 완성된 부품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보단하기는 못지않은 일인데요. 먼저 3-4겹으로 된 두꺼운 강철판에서 교환할 바깥쪽 겉면면을 예리하게 잘라내는 것이 그 첫 번째 작업입니다. 뒤에 이어 교환할 새 철판을 같은 모양으로 재단해 가져오는 작업자. 색이 다르네요. 도색이 안 된 상태로 와요. 그럼 저희가 작업을 하고 다 교환 작업이 끝나면 도장부에 넘어가서 이제 연마를 해서 다시 도장을 하는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곧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철판 본드예요. 그냥 용접만 했을 때보다 강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낮아요. 최근에는 신차 생산 단계에서도 이런 특수 본드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단순히 용접만 할 때보다 10% 이상 강성이 높아져 내구성은 물론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비교적 작업 면적이 작은 판금과 교환 사례임에도 용접과 본드 접합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 진행한답니다. 그렇게 1차 접합 용접을 모두 끝내고 이번엔 또 다른 장비가 등장하는데요. 양면 스푼 용접기라고 하는데 용접봉이 2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꾹 누르고 있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접합되고 쭉 눌러주면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흘려 접합하는 양면 스폿 용접의 경우 녹이나 열에 의한 변형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면하고 겉면하고 같이 용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뭐 강성이 이게 더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본드로 붙인 철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용접까지 해주고 나면 접합 단계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제 울퉁불퉁한 용접면을 정리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글라인더로 이제 거친 면만 잡아주고 도장부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쏟아붓는 작업자. 연마 작업이 끝나자 구석구석 뭔가를 뿌려줍니다. 추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식에 대비해서 방청제를 도포해주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외과 수술을 끝내고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 단계를 남겨둔 자동차. 다음 날 다시 찾은 정비소에선 도장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페인트 대신 테이프를 손에 든 작업자. 작업하기 전에 먼지 들어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커버 작업에 이어 또 하나의 사전 작업이 있는데요. 탈지 작업이라고 도장은 먼지나 이물질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매 공정마다 이게 탈지 작업이 빠지면 안 돼요. 티끌 하나 없는 깔끔한 마감 처리를 위해선 모든 작업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유분과 수분, 먼지 등을 닦아내야만 한답니다. 샌딩기라는 이제 연막이에요. 판금이 돼서 넘어왔을 부분에 넘어온 부분에 이제 거친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을 낮춰주는 작업이에요. 판금부에선
튀어나온 용접점 다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곳 도장부에선 벗겨낸 철판면과 기존 도장면 사이에 단차를 맞춰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형 퍼티게 해주십시오. 다음 작업 역시 본격적인 도장 작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전 처리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퍼티 작업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퍼티라는 작업으로 퍼티로 면을 메꿔주면서 일정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뭔가를 하나 더 섞어주는군요. 아연 퍼티 경화제. 두 가지 재료가 함께 섞이게 되면 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판금용 퍼티. 특히 아연 도금 강판에 잘 달라붙는 우수한 접착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경화된 이후에도 뛰어난 강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황금 선 모션 다 발라줘야 돼. 교체한 것도. 도장면에 바탕이 되는 퍼티 작업은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하게 되는 만큼 신경 써서 꼼꼼하게 진행해야만 한다는데요. 도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약 30분가량 열 처리 과정을 거쳐 경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 연마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미세한 분진이 쉴 새 없이 날리는 통에 작업은 무척이나 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작업하면 좀 힘들어. 이렇듯 연마기를 이용해 각자 맡은 부위의 표면을 다듬어준 다음에는 고운 사포로 작업 표면을 다시 한번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사이 눈에 띄게 말끔해진 작업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 만약에 안 생기고 면이 깔끔하게 잘 나오면 굳이 마무리 퍼티를 바를 필요는 없는데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때문에 보통은 2번 이상, 최대 3번까지도 추가 퍼티 작업을 통해 표면을 평활하게 잡아주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고 긴 바탕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본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제 도장 들어갈 거예요. 경력 13년의 도장 전문 작업자. 자세를 낮춰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거침없이 도색을 시작하는데요. 손목 스냅을 활용해 끊어짐 없이 물 흐르듯 이어나가는 작업. 회색빛 철판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은폐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들여다보니 바탕에 회색빛이 흰색 아래로 비쳐 보이긴 하는군요. 1차 초벌 페인트를 경화시킨 후 또다시 이어지는 2차 도장 작업.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15분가량 자연 건조를 시킨 뒤 섭씨 65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30분에서 40분 열 처리하고 출고하면 됩니다. 다음 날 판금부에서 다시 만난 차량. 탈거했던 작업 순서를 그대로 뒤집어 다시 조립 중인데요. 그야말로 감쪽 같은 판금 도장 기술. 오른쪽 뒷문 아래 사고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그 시각 작업장 한편에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차량. 이번엔 앞 범퍼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범퍼 교환 자체는 간단하지만 도장이 까다롭답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들은 기성 제품 없이 모두 조색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컬러 코드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색깔이 조금씩은 다 틀려요. 차량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만들어진 페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 차를 쓰고 이 차량에 쓰고 다른 차량이 똑같은 차량이 들어와서 똑같은 차량에다가 그대로 쓰면 칠이 다른 칠이 돼버려요. 차마다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색상인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틀려요. 한날 한시에 출고된 차량이라고 해도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을 정도라는데요. 387, 385. 때문에 조색 한 번 하려면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323, 389. 범퍼 하나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9개에서 많게는 15개, 16개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약간 청색감이 감도는 회색. 먼저 13년 경력의 경험치를 통계 삼아 가장 유사한 색상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에 맞춰 조색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제 색깔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런데 넣은 안료를 다시 덜어내는 작업자. 안료들이 소수점에 0.1g만 차이가 나도 색깔이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빼내야 돼요, 다시. 지금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오로지 작업자의 감에 의존해서 소수점 아래까지 저울로 측정하며 안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데요.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제. 겉으로 봐선 어떤 색이 나올지 아리송한 상황. 그런데 여러 색들을 한데 섞어주자 회색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뚜껑을 덮고 스프레이 장치와 체결을 하는데요. 바로 저렇게 뿌릴 수 있게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범퍼를 칠할 거거든요. 이 범퍼예요? 검은색 기본 범퍼의 변신. 과연 얼마나 유사하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정확하게 색상을 저희가 조색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 편지를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다가 도장을 하고 나서 말린 다음에 이제 원래 차에 가서 색상을 맞춰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 바로 뿌리지 않고 이렇게 컬러 샘플부터 만든 다음 실제 차량의 색과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는 건데요. 단 한 번의 조색으로 과연 정확한 색을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투명 코팅이 얹혀진 실제 차량의 느낌과 유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탈지제를 뿌려 촉촉하게 만든 뒤 색상을 비교해 봅니다. 지금도 색깔이 똑같은 페인트로 똑같이 뿌려도 색깔이 조금씩 틀려요. 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뿌려서 가장 가깝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군요. 한 번에 이렇게 맞추시네요. 이제 이게 뭐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찾아낸 최적의 색상으로 자부심 넘치는 작업자의 손길까지 거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된 범퍼. 건조와 열 처리 과정을 차례로 거친 다음 드디어 제짝을 찾아가는데요. 범퍼 내부를 채우는 갖가지 장식과 조립 부품들까지 제 위치에 맞춰지고 나면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보니 새롭게 도장한 교체품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짝이었던 것 같군요. 어느새 2,300만 대를 돌파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상춘객이 늘어나는 봄철엔 교통사고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입고된 사고 차량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작업 지시서에 복원해야 할 목록이 한가득입니다. 이 위에서 낙하물이 뭐가 걸려서 떨어지면서 치고 나간 느낌이거든요.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다고요? 예, 루프 교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 뒤엔다 교환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교환이요? 예. 이 정도는 좀 교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뒤 트렁크도 교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7. 정신없어. 여기까지는 다 칠을 다 하게 돼요. 아니, 무슨 그러면 차 뭐냐? 저 앞에 본네트 작업해야 되고 다 하는 거네. 겉에는 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차는? 예. 5일에서 6일, 일주일 정도 잡아야 돼요. 예. 일주일 정도 잡아야 돼요. 그야말로 광범위한 수리 목록. 서둘러 복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후방 유리부터 제거에 돌입합니다. 유리를 이제 철판에 이제 부착하려면은 이런 우레탄이 철판에 이제 딱 붙어 있는데 닫으면 차량 닫으면에 지금 너무 지금 유리 간격이 협소하기 때문에 합사 와이어를 철사라고 하죠. 일명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이 돌아가면서 이 우레탄이 이제 절삭되면서 유리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인 거죠. 이제. 네, 어디가 우레탄이에요? 이쪽입니다. 아, 그게 붙어 있으니까 유리하고. 그렇죠. 칼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히 부착된 강화 유리를 깔끔하게 떼내기 위해선 가장자리 귀퉁이에 와이어를 찔러 넣고 이를 칼날 삼아 잘라줘야 하는데요. 절삭력을 높이려면 와이어를 팽팽하게 있는 힘껏 감아 당겨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턱없이 협소하다 보니 작업자 시작부터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좁네요 여기가. 아, 좁은 데서 힘은 줘야겠고. 네. 작업하는 공간이 있구나. 좁은 뒷좌석에서 엎치락뒤치락 고군분투하는 작업자. 다 됐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나 용을 쓴 끝에 와이어 절삭 작업이 끝났는데요. 덕분에 유리를 떼어낼 때는 그저 간단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된 거네요. 그냥 쑥 뜯으시네요? 네. 아, 그 까만 꽤 넓네요. 네. 아, 그게 원래 차에 붙어 있던 건데 저 와이어 줄을 끊으신 거예요? 자르신 네. 어디까지나 복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업 흔적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작업. 이어지는 시트 탈거 작업 역시 귀중한 이삿짐 옮기듯 조심조심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시트를 모두 떼어낸 뒤엔 선바이저와 실내등 같은 내부 인테리어들까지 뼈대만 남기고 전부 탈거하는데요. 에어백이요? 그건 에어백. 에어백은 띄었다가 다시 부착해도 괜찮아요? 예. 안 터진 이상 다시 사용 가능해요. 아, 뜯는 시간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예. 보통 3시간 정도 잡으면 돼요. 아, 3시간 정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탈거 작업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내 외장재를 모조리 뜯어놓고 보니 주차면 한 칸을 가득 채울 만큼 양이 많은데요. 복원을 마친 후 재조립하려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할 사고 부위를 떼어내게 되는데요. 트렁크 쪽을 떼어낸 뒤 뒷부분에서 뭔가를 긁어내는 작업자. 실리콘 떼어낸 거예요. 녹슬지 말고 좀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면 방수 작업을 하는 거를 떼내야지 또 저희들이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판금도 판금이지만 교환할 부위가 너무 많다 보니 뜯어내고 갈아내야 할 작업량이 상당하답니다. 특히 철판 이음매 사이사이에 경화된 실리콘들을 갈아내는 작업.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만 하는데요. 얼굴이랑 몸에 다. 예. 이게 실리콘이죠, 실리콘. 예. 특히 누수와 녹을 막기 위해 최대 3번이나 실리콘을 바른다는 루프 가장자리의 경우 갈아내는 것도 참으로 고된 작업입니다. 잠시 후 우측 뒤쪽의 팬더 부분부터 교체할 철판을 잘라내는 작업자. 3겹으로 된 철판 중에서 바깥쪽 2겹만 잘라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라냈다고 끝이 아닌데요. 겹겹의 철판들을 밀착시켜 붙여놓았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틈새를 벌려가며 뜯어내야만 한답니다. 특히 본드 접착을 많이 한다는 팬더 아래쪽 흙바지 부분의 경우 작업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하는군요. 체중을 실어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때려도 철판 하나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한나절만 작업을 해도 온몸에 근육통이 생길 것 같군요. 예.
요새 차들은 칠판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부 다 강철로 나와가지고 그 힘으로 그냥 막 밀기 때문에 강제로 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요. 이어지는 작업은 어렵게 실리콘 제거를 마쳤던 루프 철판을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내외장재 탈거부터 사고 부위 해체까지 무려 이틀에 걸친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복원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면적이 넓은 루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리콘 작업하는 거예요. 위에 루프에 잡소리 나지 말라고요. 실리콘 작업은 신차 생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와 용도를 달리해 최대 3번 이상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빗물 방음. 행여 한 곳이라도 작업을 놓치게 될 경우 곧바로 실내 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답니다. 잘라낸 한다고요. 작업할 부위에 맞춰 미리 재단해둔 철판을 제자리에 가져다가 맞춰보는 작업자. 뒤를 이어 트렁크 뚜껑을 옮겨와 조립한 다음 문제없이 잘 닫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엔 루프용 철판도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 왜 나무에 쌓았어요? 찌그러지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 철판에 와서 이게 막 부딪 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면적이 넓고 차량 내부의 내구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특별 대우를 받는 루프용 철판. 미리 도포해둔 실리콘과도 잘 맞물리도록 조심조심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각종 교환 부위를 제자리에 얹고 나면 뒤를 이어 용접에 들어가는데요. 앞서 철판 패널을 접합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양면 스폿 용접을 사용한답니다. 무려 15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기계를 내내 어깨에 메고 용접을 해야 하는 작업자.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죠, 이거는. 이 작업은 그냥 힘들어요. 아무래도 천장 부분을 천장하고 차체 있는 거니까 예. 계속 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용접기. 예. 마치 스테이플러로 가장자리를 찝어주듯 루프와 차체 사이의 이음면을 돌아가며 접합해 주는데요. 이렇게 용접은 물론 일부 판금 부위의 수리까지 차체 복원에만 사흘이 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1차 복원을 마친 차체는 다음 작업을 위해 정비소를 가로질러 도장부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우 작업비가 되게 많네. 네, 되게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하겠냐.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검부에서도 지금 한 3일 예, 3일 정도 걸렸지만 우리도 보통 하루 반나절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우회판 전체를 도장해야 하다 보니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사전 퍼티 작업에만 하루가 온전히 소모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프 가장자리에 또 한 번 실리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지금 실리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 실리콘을 다 네, 발라주시는 거예요? 틈새, 구멍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구멍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비 올 때 누수가 생기면 작업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도장 작업의 성패가 이 사전 작업에 달려있는 만큼 표면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감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도장 작업 2일차에서야 마침내 전체 도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5일 하고도 반나절. 차량이 입고된 지 6일 만에 드디어 마무리 조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이제 전용 우레탄인 거죠. 제일 먼저 탈거를 시작했던 전후방 유리 작업이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뾰족하게 세운 실리콘 날이 인상적입니다. 만약에 동그랗게 이제 우레탄 이제 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차체하고 유리면 그 사이에서 기포나 공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각할 경우는 이제 누수나 소음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유리 사고로 인해서 유리가 밖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그런 좀 심각성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리콘 도포를 마친 유리창은 마치 가제트 팔처럼 움직이는 거치 장비의 힘을 빌려서
정해진 위치에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복원 작업을 마무리 지은 차량은 최고참 작업자의 검수를 거쳐 출고하게 됩니다. 잘 조립된 것 같으세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완벽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잘 고객한테 그대로 출고시키면 됩니다. 날벼락처럼 날아든 적재물에 찢기고 손상됐던 차량, 차주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 달래주는 완벽한 복원을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외형 복원업체. 작업장 안으로 큼지막한 승합차 한 대가 진입하는데요. 어떤 작업을 위해 이곳을 찾았을지 궁금하군요. 이 차는 랩핑하러 온 거예요. 랩핑은 타던 차 컬러가 지겨워지시거나 아니면은 뭐 새 차를 사셔도 색이 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부분적으로 색을 바꾸고 싶을 때,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색을 바꾸고 싶을 때 그 자동차 전용 필름을 이용해서 차량 컬러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트로 외판 색상 자체를 바꾸는 도장 대신 필름을 이용해 쉽게 새 차로 변신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여기 굴곡부터 아랫부분을 전체를 싹 이렇게 쭉 차량 전체 둘레를 다 파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아, 이 아랫부분이요? 네. 종류도 실로 다양합니다. 랩핑 필름들이에요. 아, 겉에 이제 붙이는 필름이요? 랩핑지요? 네네. 색상은 물론 질감도 각양각색이라는 자동차 전용 필름. 즐겨 쓰이는 것만 따져봐도 대략 300~4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걸레로 차체를 닦아주는 작업자. 탈 같은 게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다 제거를 해 줘야 돼요. 얼핏 보아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이지만 무결점 시공을 위해선 완벽하게 제거해줘야만 한다는군요. 2시간 정도는 바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다. 시작하자. 길쭉하게 각진 차체 모양에 맞춰 길게 재단을 해서 가져온 랩핑 필름. 한 장을 통으로 재단해 옆면 전체를 동시에 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군요. 위에서부터 눌러서 아래로 지금 에어를 빼고 있는 거예요. 아, 공기를 아래쪽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래로 빼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의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지만 각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로 꺾어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야 주름이 안 생기고 균일하게 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름 생겼잖아요. 네. 이 주름은 이제 좀 전에 이쪽으로 가면서 생겼는데 이 방향으로 그냥 밀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접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 주름이 없어졌죠. 단순히 밀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빠져나갈 방향까지 계산해야 한다는군요. 마지막. 떠 있잖아요. 차량 표면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공업용 드라이기. 필름 표면 온도를 높여서 필름이 잘 늘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최대 6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는 공업용 드라이기의 어마무시한 온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상온에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아주 잘 늘어나진 않죠. 열 있는 데를 가면 쭉 늘어나죠. 제가 힘을 더 준 거는 아니거든요. 자칫 필름이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50도 정도로 유지되게끔 거리를 지켜가며 작업하는 게 관건인데요. 기포 하나, 주름 하나까지도 신경 써가며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리는데요. 여기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선 핀셋처럼 뾰족한 도구가 필수라는군요. 아, 되게 수술하시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마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핀셋을 사용합니다.
인내심 없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이어지는 곳은 오늘의 난코스 앞 범퍼 쪽인데요. 옆에는 한쪽에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얘는 3시간 그릴 같은 장애물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따는 게 오래 걸려요. 한눈에 보아도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절대 못할 것 같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 다들 어쩌면 이렇게도 침착한지 고요함 속에서 폭풍처럼 작업을 이어갑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포인트 랩핑. 그동안 하얀색 차만 오래 타다 보니 지겨워져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넣고 싶다며 랩핑을 의뢰했다는 차주. 절반의 랩핑인데다 큼지막한 차량이라 그나마 오늘 작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빨리 끝난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섯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전체 랩핑 차량들은 거의 2-3일 정도 걸리죠. 며칠 후 다시 찾아간 작업장.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차량이랍니다. 지금 한 70% 정도 완성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틀 꼬박 작업한 거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서 출고하는 거예요. 이제 꼬박 3일 걸리는 작업. 지금 흰색에서 쥐색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 이미 한 번 흰색으로 전체 도장을 한 차량이라 또다시 도장을 하는 대신 이번엔 랩핑을 선택했다는군요. 그냥 여기 표면, 이 겉면, 제일 넓은 겉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 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홈이 파져 있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 사이드 미러만 해도 일반 사이드 미러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한 4배 정도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요. 이 부분.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이런 부위 저 끝까지 랩핑을 해야 되고 너무 대비되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굉장히 눈에 띄죠. 일반적으로 국산 차량들보다도 다소 복잡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가진 외국산 차량의 경우 그만큼 랩핑 작업을 진행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더 어려운 작업이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필름을 붙이다 말고 운전석 도어 안쪽까지 탈거하는 작업자들. 이건 또 무슨 상황일지 궁금하군요. 이거를 만약에 탈거 안 하고 한다면 필름을 겉에서 붙여야 되니까 그냥 붙이면서 여기 절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기 싫어서 이제 이런 부분은 탈거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나서 3개다. 자석 좀 주세요, 자석. 운전석 도어 바깥쪽을 한 장의 필름으로 깔끔하게 작업하기 위해 선택한 고난의 길. 행여나 나사를 떨어뜨릴까 지켜보는 마음도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이 나사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이거 전체 뜯어야 돼요. 아, 이게 빼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나사 박혀 있는 위치와 여기와의 거리가 지금 한 10cm가 넘거든요. 나사가 차에 돌아다니는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니면은 소음 엄청 날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은 한 2시간 정도는 그거 빼내느라 써야 돼요. 그런데 진짜 떨어졌어. 이거 큰일 났네. 원래 띄려고 했던 사이드 미러는 따로 빼두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자. 있잖아요. 풀 수 있는 나사가 아니라서 그냥 영구 결합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상가상. 추가로 탈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점장님, 저 이 사이로 요거 좀 잡아주실래요? 이 사이로 한번 해볼게요. 요리 있습니다. 조심해서. 간신히 찾아낸 구멍 사이로 자석을 밀어 넣어보는 작업자. 한참을 더듬거려 보는데요. 오, 찾았다. 대박. 다행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금세 찾아내는 데 성공했군요. 자석으로 빼낼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잠시 후 문제의 그곳에 필름을 붙여보는 작업자들. 텐션 주지 말고. 저 됐어요.
저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놔두세요. 네. 정말 필름 한 장으로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아, 여기 사이드 미러 부분이요? 여기에 절개선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작은 절개선 하나가 결과적으로 완성도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니 결코 작업을 대충 할 수가 없답니다. 작업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자니 가장자리 선을 잘라내는 칼질 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차체에 직접 칼을 대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는 작업자. 칼질 잘못하다가 칼을 너무 깊게 넣어서 속을 긁어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도장이 파여나가니까 이 차가 녹이 나잖아요. 차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칼질을 할 땐 날을 아주 짧게 잡고 다른 손을 지렛대 삼아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다는데요. 나사모 사건 이후 더욱더 조심해서 필름을 붙여나가는 작업자. 조금 전 따로 떼어두었던 사이드미러의 아랫부분 받침부터 조립합니다. 절개선이 없으니 확실히 깔끔하군요. 부장님 이제 매트 깔아주세요. 난데없이 등장한 캠핑용 매트.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에 눕는데요. 어째 누운 자세들이 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불편하게 모로 누운 작업자들. 범퍼 하단에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앉거나 서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끝내고 이젠 하단부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황. 어쩔 수 없이 다들 바닥에 밀착해 작업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누워서도 목은 계속 들어야 하고 필름 하나 붙였다 하면 기본이 한두 시간 이상이니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관절 마디마디가 상한 곳이 없답니다. 누워서도 꼿꼿이 들고 있어야 하는 목과 어깨도 뻣뻣하게 굳어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부터 작업장 안에 철봉까지 만들어 달아두었답니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운동하러 갈 시간은 못 내겠고 그냥 일하다가 가끔씩 그냥 한 번씩 해요. 중간중간 몸을 풀어가며 다들 부지런히 애쓴 덕분에 작업은 어느덧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해야겠다. 왜요? 여기 흰색이 좀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 거기 흰색 보이네요? 예, 요게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0분 동안 낑낑대면서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흰색이? 예, 이 랩핑 자체가 도장 색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도장이 까진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결국 미련 없이 붙였던 필름을 떼어내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다행히 이번엔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본 패턴의 검은색 필름으로 마감한 사이드 미러는 실제 장착하고 보니 작업 과정에서 애를 먹었던 것들마저 다 잊게 할 만큼 뿌듯하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늦게까지 하시네요. 그래서 몇 년 타다 보니까 좀 질리는 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색다르게 좀 타보고 싶어서 뭐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명절 1년에 6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이쪽이라 그래서 하게 됐어요. 차를 워낙 좋아하시나 봐요. 예, 좀 좋아해요. 흰색에서 무광에 짙은 회색빛으로 3일 만에 대변신한 차량. 걱정했던 고난도의 작업 부위, 앞 범퍼 그릴 사이사이에도 마감 처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은데요. 차주 역시 흡족한 표정입니다.
완전히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뭐 새 차를 타는 기분? 네,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예, 고맙습니다. 떠나는 고객이 만족하며 떠날 때가 가장 보람차다는 작업자들. 다음날 늦은 오후 또 한 대의 차량이 작업장을 찾았는데요. 몇 년 전 중고차로 구입을 했다는 차량을 파격적인 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답니다. 하얀 거 대가 있는 걸 샀는데 그 집사람이 좀 짜증난다, 실증난다 이래가지고 빨간 걸로 좀 원하더라고요. 인생 2막을 함께할 반려 차량으로 강렬한 빨간색을 선택한 부부. 그런데 도장면을 닦지 않고 열을 주는데요. 지켜보니 기존에 이미 래핑된 차량이로군요. 잘 뜯기는 편이네요. 흰색 차인데 흰색 차가 아니라 그 원래 검은색 차예요. 지금 이거 흰색으로 랩핑된 거를 벗기고 다시 다른 컬러로 할 거라서. 해묵은 낡은 필름이지만 다행히 잘 띄어지긴 하는데요. 이건 뭐야? 사고 났었나 보다. 그죠? 도장이요? 랩핑하니까 안 보이네요. 네. 이런 것도 뭐 랩핑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런 거 가리는 것 그렇게 모든 작업자들이 다 같이 기존 필름 제거에 박차를 가하던 그 시각, 차량 안에서 탈거를 하고 있는 작업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대시보드를 통째로 떼어내려는 모양입니다. 특수 문양을 입힐 거거든요. 이 계기판이랑 이 앞에 통풍구. 운전대 뒤쪽 덮개까지 모조리 떼어내는데요.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홀로 얇은 필름 한 장을 꺼내들고 물 위에 조심스레 띄우는 작업자. 수면 위에 카본 문양이 펼쳐지는데요. 수전사라는 기법인데 필름이 이제 물에 녹는 필름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필름을 물에 띄우고 녹인 다음에 녹아 있을 때 이 사물을 담가서 이 사물에 그 특수한 이제 필름의 패턴을 입힐 거예요. 물 위에 띄워진 문양을 마치 도장으로 찍어내듯 조심스레 대시보드 표면으로 눌러 담그면 어느새 수면 위에 띄워졌던 무늬가 대시보드 위로 그대로 입혀져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네. 저도 하면서도 신기하네요. 하시면서도 신기하세요? 네. 물에 녹을 만큼 얇은 필름이라 이렇게 수전사 기법으로 래핑을 하게 되면 초밀착 상태로 탄탄히 필름이 입혀지게 된다는군요. 수전사에 감탄하는 사이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작업 스케줄이 날마다 잡혀 있다 보니 철야 작업을 해서라도 오늘 작업은 오늘 안에 끝낼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내색은 안 해도 다들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금 3주째 새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고지가 눈앞에 다가온 그때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서 필름을 매만지고 있는 작업자가 있는데요. 왜요? 표정이 조금 어둡다 했더니 뒷문 한가운데 흠이 생겼군요. 씹혔어요. 오우 씨. 어우. 어우. 이건 답이 없어. 피곤해서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필름을 이렇게 열 처리 다 해놨다가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은 그 뜯었던 경계 부분에 그 선이 보여요. 떼어내기 전 문제가 되는 경계면을 보여주는 대표 작업자. 아, 그 선이에요? 네. 미련 없이
서둘러 실패한 작업면을 떼어내고 새로운 작업을 준비합니다. 기운이 좀 빠지긴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 어쩔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에 실수를 했네. 아니,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뒷판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나중에 피로회복제라도 돌려야죠. 서둘러 새로운 필름으로 다시 시공이 들어가는 작업자. 이번엔 바짝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빠르게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나니 군데군데 낡은 빛이었던 흰색 래핑차가 강렬한 빨간색으로 또 한 번 변신에 성공을 했는데요. 실내 운전석과 조수석도 수전사 래핑을 거쳐 단연 눈에 띄는 세련된 패턴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래핑 하나로 3단 변신에 성공하게 된 중년 부부의 SUV 차량. 범수 이상 없지? 네. 이거 진짜 끝나다. 자, 고생했다. 집에 가자 집에. 몇 시 출근이에요? 어? 네, 몇 시 출근이에요? 내일 오늘, 내일 정시 출근인데? 일단 뿌듯하고요. 빨리 눕고 싶습니다. 눕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곱창 어떠세요, 곱창? 다음 날 래핑을 의뢰했던 차주 내외분이 도착했습니다. 이참입니까? 와 진짜 아우 너무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차로 바뀌었네. 차가 완전히 완전 새 차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네, 아유, 진짜 생각했던 색상이 있다 진짜. 잘 됐습니다. 네,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다. 멋지세요. 또 한차 되면 또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새 차로 만들어주세요. 다음에도 잘 네.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좋아요. 새차 타는 기분으로. 네. 앞으로 뭐 운전하면서도 신바람 나겠네. 네, 들어가세요. 사랑과 정열의 빨간 SUV처럼 부부의 앞길에도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곳의 외부 세차는 물론 실내 클리닝과 광택, 흠집 제거까지 말 그대로 차량 안팎을 통째로 책임지고 청소해주는 정밀 세차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장 안으로 들어선 의뢰 차량의 상태를 보아하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엔진룸 내부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엔진도 열어보세요. 엔진룸 자체가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켜켜이 먼지를 뒤집어 쓴 엔진룸 내부. 해묵은 골동품 창고를 열어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차를 신차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셨거든요. 자, 작업 시작. 대표 작업자의 사인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시작되는 거품 작업. 차체에 쫀쫀하게 달라붙어있는 미세한 거품으로 외부 세차부터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자그마한 붓을 들고 구석구석 손에 닿지 않는 부분들을 닦아주는 작업자. 미트가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틈새 작업을 해야 돼요. 사용하시는 장비도 엄청 많겠어요. 1000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차종과 오염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약품과 도구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뽀얗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엔진룸 내부. 전용 세정제로 묵은 먼지부터 씻어내는데요. 가용도 세정제라고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물질 같은 걸 이걸로 일단 1차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고압으로 미세하게 분사되는 약재를 따라 줄줄이 흘러내리는 묵은 때. 여기에 손이 들어가지도 않는 기계장치의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솔로 닦아낸 다음 여기에 코팅 작업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는데요.
코팅제를 발라서 먼지가 잘 안 쌓이게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코팅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바꿔가며 여러 번 반복해서 올려주는데요. 이렇게 꼼꼼함이 기본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냥 건성건성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직업들. 구석구석 찌든 때를 씻어내고 어느새 새 차처럼 말끔해진 엔진룸 내부. 작업 전 사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스펀지로 도구를 바꾸어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유막 제거지. 기본적으로 물만 뿌리고 세차를 했는데 유막이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각종 기름때들이 어느새 유리창 한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제대로 된 세차 효과를 보기 위해선 유막 제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전용 제거제로 놓치는 구석 없이 꼼꼼하게 닦아주는 작업자. 뒤를 이어 고압 분사기로 유리면을 씻어 헹궈주고 나면 비로소 본래의 제 모습을 드러내는 전면 유리. 자글자글 엉켜붙어 있던 유막들이 모두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작업 하실 겁니까? 이 도장면 상태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도장면 상태를 매끄럽게 해준 다음에 광택하고 다른 작업들이 들어갈 거예요. 언제 어디서 긁혔는지도 모를 흠집들이 가득 자리한 앞바퀴 팬더. 도장면을 미세하게 연마를 했을 때는 아주 고운 연마제입니다. 일상에서 자잘하게 흠집난 투명 코팅 도장막을 곱게 연마해 흠집을 없애주는 과정인데요. 순식간에 감쪽같이 잔뜩 있던 흠집들이 자취를 감췄군요. 흠집 제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광택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광택기의 무게와 힘이 언뜻 보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많이 아팠는데 크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조금 팔이 많이 아플 거예요. 몸에 이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닐 텐데요.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를 잡혀요. 전체 세차도 아니고 오로지 광택 작업 하나에만 자그마치 8시간을 할애하는 작업자들.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모든 부위에 광택을 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광택 작업까지 끝내고 나니 처음 마주했던 미니밴의 상태를 떠올려 비교를 해보면 실로 같은 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미니밴이 때 빼고 광내는 사이 조용히 옆방에서 작업을 기다리고 있던 슈퍼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실내에서 갑자기 루프를 오픈하는 슈퍼카. 조용히 덮개를 열고 루프를 접어넣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정밀 세차 작업이 한창인 고객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차인데요. 대략 공정은 70에서 80% 정도 공정이 끝났는데 그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탑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잠깐 뺐습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작업을 위해 다시 별실로 이동하는 슈퍼카. 이미 정밀 세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덕분인지 새노란 빛깔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때 무언가를 차 안으로 가져다 두는 작업자. 실내 코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천연 왁스를 이제 실내에다 올려줄 겁니다. 왁스 작업을 한다면서 신발까지 고이 벗어두는데요. 아니 신발을 왜 벗으셨어요? 아, 차에 아무래도 발자국 생기고 그럴까봐 저희들은 어떤 큰 작업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신발 벗고 탑니다. 매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왁스를 직접 손에다 올려 로션처럼 비벼주더니 그대로 기어 노브 주변을 매만지는데요. 굳이 맨손으로 왁스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장갑 끼고 왁스 같은 거 바르시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왜 손으로 바르세요? 차가운데 테이프 붙이면 잘 안 붙듯이 근데 테이프는 따뜻한 곳에는 잘 붙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체온으로 왁스를 녹여서 발라주게 되면 굉장히 잘 달라붙고 천연 왁스로 작업을 하다 보니 왁스 미연을 부드럽게 코팅해주기에는 체온만 한 게 없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하게 됐다는 얘긴데요.
기사님들이 작업하시기가 더 신경 쓰고 어렵겠어요. 훨씬 까다롭고요. 작업 시간은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얼마나 걸렸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혹시나 해서 보험은 들어놓고 있어요. 무슨 보험이요? 이제 자동차 이제 네. 배상물 책임 보험 같은 어떤 그런 보험을 들어놓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를 만반의 준비까지 해두었지만 이렇게 조심조심 내 차처럼 정성을 다하니 글쎄요, 보험 탈 일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세심하게 왁스를 발라준 뒤에는 가장 부드러운 손걸레로 광을 내는데요. 작업자의 이런 노력 덕분에 결과물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할 거니까 시트 탈거하자. 그 사이 외부 세차를 모두 끝내고 실내 클리닝 작업에 들어간 미니밴. 내부 시트부터 모조리 탈거하는데요. 큼지막한 시트로 복잡했던 미니밴 내부가 순식간에 휑해졌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흙먼지들을 일단 청소기를 해서 이제 빨아들인 다음에 이런 얼룩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내 전용 타월이랑 약품으로 해서 이런 거 다 지워드리거든요. 손때인지 음식물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찌든 때 얼룩들이 가득했던 차량 내부. 먼저 바닥면의 흙먼지부터 해결한 다음 도어 안쪽에 찌든 때도 박멸에 나섭니다. 실내 클리닝할 때 쓰는 전용 세정제예요. 차량 내부에 있는 얼룩이라든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고압 분사기가 톡톡히 활약을 하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리 탈거해둔 시트 역시 세척 작업에 들어간답니다. 하고 난 전이랑 후랑 한번 비교해서 봐드릴게요. 전 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경계선을 그어두고 한쪽 면에만 먼저 세척 작업을 진행해 보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는 틈새 부분을 하는 패드입니다. 전동 브러쉬에 이어 일일이 손으로 다시 때를 닦아내는 작업자. 그리고는 물걸레로 닦아 마무리를 해줍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든 작업이 끝난 시트는 다시 제 위치로 원위치하게 되는데요. 조립까지 마치고 나니 힐로 속 시원히 깨끗해진 미니밴 내부. 마지막 이 코팅 작업을 통해서 이제 디테일링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더니 정밀 세차가 정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차체 전체를 돌아 코팅제를 꼼꼼히 발라주고 나서야 진짜 정밀 세차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겨울에 켜켜이 쌓인 흙먼지와 찌든 때를 가득 싣고 이곳을 찾았던 미니밴의 실로 놀라운 차생 역전의 현장. 그저 감탄스럽습니다. 세차가 됐네요. 내 차를 남의 차 보듯 감탄사를 연발하는 차주. 애기 피부처럼 맨질맨질해졌네요, 이게. 눈으로 보고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장기수도 굉장히 많았고 안에 담배 냄새 이런 것들이 제가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가 않았는데 아유 대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만족한 고객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큼 최고의 찬사는 없을 겁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그 작업하느라고 다들 수고했고 정말 고생 많았어. 손님들 차를 신차처럼 저희는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의무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손님들께서 상쾌하고 기분 좋게 그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촬영 나가서 쓰는 안전본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지 않은 리미티드 한정판 한정모로